걷는 사람 하정우. 말 한마디에 천리길 걷는다. 577km 국토 대장정 끝에 내가 배운 것. 서울에서 해남까지 장장 577km를 걷게 된 것은 그놈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2011년 그날 나는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시상자로 나섰다. 바로 전해인 2010년 국가대표로 이 상을 수상했는데 웬일인지 나는 그 해 황해로 다시 수상 후보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2년 연속 수상이란 안 될 말이다. 전해에 이어 또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인 추억거리고 재미난 일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시상자로서 꽤 여유로운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공동 시상자였던 배우 하지원 씨가 내게 "어떠세요? 이번에도 상을 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번엔 어렵지 않을까?" 라고 얼버무렸다. 진심이었다. 그러자 하지원 씨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상을 탄다면 어떡할 셈인지 대국민 공약을 걸라고 했다. 결국 나는 마이크에 대고 뜬금없이 이렇게 선언하고 말았다. 제가 상을 받게 된다면 그 트로피를 들고 국토대장정 길에 오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수상자 이름이 적힌 카드를 펼쳤을 때 나는 흠칫했다. 거기엔 거짓말처럼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혹시 몰래카메라가 아닐까 싶을 만큼 당황했지만 결국 나는 내 입으로 이렇게 발표해버렸다. 감사합니다. 황해 하정우. 그렇다. 세상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나 하고 단언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부디 이때의 나를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입조심을 해야 하는 법이다. 예상치 못한 수상의 기쁨과 감사함 속에는 얼떨떨함이 뒤섞여 있었다. 곧이어 카드를 열기 전에 내뱉은 약속이 떠올랐다. 만인이 보는 시상식에서 왜 하필 그런 엉뚱한 말을 해버린 걸까? 그럼에도 나의 농담은 이제 현실이 되어야 했다. 어쨌거나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무대에서 수트를 입고 멋쩍은 웃음을 짓던 나는 얼마 후 등산화를 깨어 신고 길을 나섰다. 옛사람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았다던데 나는 말 한마디에 천리길을 걷게 된 셈이었다.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혼자만 갈 순 없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왁자지껄 모험하듯 떠나고 싶었다. 그쯤 영화 러브픽션을 함께한 배우 공효진을 비롯해 좋아하는 동료 배우와 친구들을 모았다. 우리 나름대로는 이 대장정을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은 마음에 다큐멘터리 촬영 준비까지 갖추고 길을 나섰다. 끝이 안 보이는 머나먼 길을 말할 때 흔히 천리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천리는 오늘날의 단위로 계산하면 약 392km다. 서울에서의 우리 목적지 해남까지는 577km. 우리의 국토대장정은 천리길보다 훨씬 더 먼 길이었다. 서울에서 해남까지 내 두 다리로 꼭꼭 밟아 걸어간다면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눈에 들어올까? 내 체력의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 몸 상태와 컨디션이 각기 다른 16명의 친구들이 오직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그 머나먼 길을 걷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만만치 않은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동이 뒤따를 것이라 생각했다. 또 그렇게 도착한 땅끝 마을의 풍경 역시 무척 낭만적이고 아름다우리라 기대했다. 그랬는데 수많은 소동과 사건 끝에 국토대장정을 마치고 뒤풀이를 하던 날, 이상하게도 나는 그저 무기력하고 허무했다. 그냥 그 여정이 너무 피곤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국토대장정을 하는 동안 나는 그저 로봇처럼 걷기만 한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도 촬영했고 내가 모은 사람들도 챙겨야 했다. 다큐멘터리와 우리의 일정이 지루해지지 않게끔 새로운 아이디어도 끊임없이 내야 했다. 그렇게 매일 난리법석을 치르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주도해서 벌인 이 모든 난장과 소동이 그저 무의미하게만 느껴졌다. 그렇게 엄청나게 걸었는데 다큐 촬영도 무사히 마치고 단 한 명의 친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챙겼는데 정작 왜 나는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을까? 보람이나 희열 같은 감정이 따라와야 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은 드디어 강행군이 끝났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쫑파티를 연다. 통돼지 바베큐를 만든다 왁자지껄했다. 하지만 나는 도무지 거기에 끼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랬다간 들뜬 친구들의 분위기를 괜히 망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저 지독히 피곤했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었다. 마침내 우리가 해냈다는 기쁨과 에너지로 가득한 쫑파티 현장에서 나 혼자만 유령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뒤풀이를 하던 중 나는 점점 의기소침해졌고 결국 그 자리에서 도망 나와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며칠간 꼬박 앓듯이 잤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태아처럼 웅크린 채 계속 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인 듯 생시인 듯 자꾸만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눈앞에 보였다. 내가 걸었던 길, 동행한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종일 걸었던 어느 하루, 산뜻한 아침 공기, 내 등을 달궈주던 햇살부터 걸은 뒤 느꼈던 기분과 감정까지 생생히 되살아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들은 희미해지긴커녕 쏟아질 듯이 내게 달려들었다. 길 끝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길 위에서 우리가 쌓은 추억과 순간들은 내 몸과 마음에 달라붙어 일상까지 따라와 있었다. 그 후 밖에 나갔는데 희한하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보더니 말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되게 밝아졌다. 너 뭔가 달라졌어. 더 에너제틱해졌는데?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진짜인가 싶어 거울 속에 나를 관찰해 보았다. 거기 전과 비할 바 없이 건강해 보이는 내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건강하고 밝은 기운은 국토대장정 이후 수개월간 지속되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길 끝에서 허무함을 느낀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걷기가 주는 선물은 길 끝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내 몸과 마음의 문신처럼 새겨진 것들은 결국 서울에서 해남까지 걸어가는 길 위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길 위의 매 순간이 좋았고 그 길 위에서 자주 웃었다. 여전히 그때 함께 걸었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577 프로젝트 2편은 언제 찍을 거냐고 웃으며 묻기도 한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대개 길 위의 순간들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인생살이에서 어떤 기대와 꿈을 품고 살아간다. 나중에는 형편이 나아지겠지. 세월이 지나가면 다 괜찮아지겠지. 지금 이 순간을 견디면 지금보다 나은 존재가 되어 있겠지. 어릴 때는 이런 희망과 꿈이 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나이 들수록 그 폭은 조금씩 줄어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 부질없는 생각이었다고 뉘우치며 포기하는 단계까지 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길 끝에서 느낀 거대한 허무가 아니라 길 위의 나를 곱씹어 보게 되었다. 그때 내가 왜 하루하루 더 즐겁게 걷지 못했을까? 다시 오지 않을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왜 사람들과 더 웃고 떠들고 농담하며 신나게 즐기지 못했을까? 어차피 끝에 가서는 결국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내 삶도 국토대장정처럼 길 끝에는 결국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 이름 붙여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하루 좋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일 테다. 많은 사람들이 길 끝에 이르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 기대한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농담처럼 시작된 국토대장정은 걷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우리가 길 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다. 내 몸의 땀냄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꿉꿉한 채취, 왁자한 소리들, 먼지와 피로, 상처와 통증. 오히려 조금은 피곤하고 지루하고 아픈 것들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별것 아닌 순간과 기억들이 결국 우리를 만든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천리길 대장정 끝에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길 끝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움켜쥐려고 걸은 게 아니니까. 지금도 나는 길 위의 소소한 재미와 추억들을 모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이 작지만 놀라운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